예. 현직 삼선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께서 즉석에서 쇼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공안 들이는 쇼츠죠, 저게. 가장 효과적인 쇼츠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쇼츠인 정청래입니다. 네. 아니, 소개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쇼츠 좀 올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까요? 저녁 뭐 드셨어요? 메뉴 구체적으로. 콩나물국밥. 좋아하는 메뉴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선거 때는 네. 제가 혼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뒤에 있는 콩나물밥을 배달을 시켜가지고 혼자 항상 먹습니다. 근데 배달 시킬 때 정청래 의원 사무실인데 꼭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 표. 그리고 우리 차지호 부께서는요. 저녁 뭐 드셨어요? 아, 이 밑에 쌈밥 맛있더라고요. 쌈밥이요? 네. 쌈밥 어디가 있어요? 저 올라오는 길에 있던데요, 새날.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니까 아, 밥집들이 맛있어 보여요. 아 쌈밥이 옆 이쪽이구나. 이 쌈밥. 밑, 이 밑에. 아, 네, 네, 네. 뭐 맛있는 거 드셨네. 아, 요새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아, 먹을 그렇죠, 때 잘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엄마 마음이 발동하는 오구. 아이고 먹지도 못하고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자, 그럼 이용우 후보는요. 뭐 드셨을까요? 서울 검암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검암역 앞에 있는 이름 없는 맛집 포장마차 분식 먹고 왔습니다. 오뎅, 떡볶이, 순대 뭐예요? 두 가지 먹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마음이 짠하네. 아이고. 국회의원 돼도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거 먼저 띄워 후원. 근데 글자가 너무 깨알 같다. 어르신들 안 보여. 네. 자. 더 크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얼굴 가려도 돼. 계좌가 나오는 게 중요해. 제 얼굴에 좀 얼굴 가려서- 가려도 돼. 네. 어. 제 얼굴 위에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 캡처 한번 하시면 되고요. 이분들 꼭 후원해 주셔야 돼요. 이 세 분 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8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인재 영입 방송으로는 당원이 최고다에서 마지막 방송. 자,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정청래 서울 마포울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혁혁긴. 예? 혁혁긴. 뭐예요? 얼굴도 탔어요. 보니까 짠해 죽겠네.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네. 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용우 노동인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용호입니다. 이용우 후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3호고요. 현재는 인천 서구을에 공천이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따가 따로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카이스트 교수, 의사, 국제보건 전문가, 미래학자 차지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의사 국제보건 전문가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네. 이력이 화려하세요 보니까. 네. 의사이기도 해요. 아, 네. 의사. 안중근 얘기를 안 의사. 드렸나 봐. 원래는 네. 의사하고 과학자하고 같이 하는 게 좋대요. 제가 의사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멋진데. 다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분 이슈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정청래 최고는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나온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고 갑니다. 그냥 자,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가 어제 나온 거죠. 마포울의 정청래 50.2, 함은경 31.1. 앞으로 소개하지 말까요? 아니 근데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마포에서는 아니 어, 그 꼭 하더라고요. 예. 언론에서. 적극 투표층으로 갔더니 정청래 58.6, 함은경 29.5. 우리 마오준께서 인생의 쓴맛도 저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선거 국면 바로 되자마자 이재명, 정청래, 고민정 등 지역구를 여론조사해서 자신들이 이기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작전 완전 실패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정청래 마포울 지역구는 여론조사 엄청 나오는데요. 지금 적극 지지층으로만 보니까 58 나오고요. 국민의힘 후보는 29.5 나옵니다. 정확하게 2배죠. 그러네요. 이거는 저는 타월 던져야 된다고 봐. 흰수가. 타월 던지고 나 여기서 그냥 선거 비용이나 보전을 한다. 해야지. 선거가 시작되면서 선거 국면에서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정청래가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몰아가겠다. 네. 이런 심산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가상인물 대결을 할 때 다 이제 민주당이 우세, 뭐 이재명 정청래뿐만 아니라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전현희 그 후보도 네. 격전지가 아닌 걸로 이제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당갑 같은 경우도 이광재 후보가 오늘 MBN 네,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1%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와, 뭐 상황이 그리고 이렇고요. 동작에서는 이제 동작을 유삼영 후보만 네. 지금 0.4로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수도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여론조사는 일단은 잘 안 나오는 쪽에서는 추세만 봐라. 네. 저번에 나왔던 저 이재성 후보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 꽃에서 20%대인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4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조경태라고 하는 네. 민주당이 있다가 저쪽으로 건너가신 그 지역군데, 예, 사하. 거기서 이제 또 추세가 무서우면요 선거 끝날 때 따라잡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럼 그 옆에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후보 소개 네. 좀 해드릴게요. 인재 영입할 때 동영상입니다. 오래돼서 다 까먹었을까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과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노동인권 정책가이자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온 활동가,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이용우입니다. 저는 전북 완주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공부로 보답하자라는 생각에 학업에 매진하여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비정규직 노동사건, 과거사 재심사건, 또한 항공사 조종사 과로사 및 과로 자살 최초 인정을 이끌어낸 적이 있고, 전두환 정권 시기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인 횃불회의 재심 사건을 맡았었는데요.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과거 형사 기록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서 대법원 재판까지 거치면서 비로소 기록을 확보하였고, 과거 형사들을 재심 법정에 세워 불법 체포, 감금,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노란봉투 배지인데요.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도출했는데 대통령의 위법한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그리고 또다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노란봉투 배지를 계속 달고 다닐 생각입니다. 이용우 변호사는 젊은 학창 시절부터 지난 30년 동안 비정규직 등의 노동약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동 현장 활동가로서, 그리고 변호사 및 노무사로서 헌신적으로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이용우 변호사를 노동 민생을 책임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재로 적극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노동의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입법 활동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와, 멋있다. 그 보니까 안 한 것이었고요, 안 하신 거였고, 강제동은 거기도 네, 일제 하셨죠. 강제동원. 예. 그러니까 뭐 돈보다는 어떤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뛰다 보니 네. 민주당이 일로 와 국회의원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자네 정치해 볼 생각 없는 벌써 한 1년이 된 것 같네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아 그래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 근데 지금 아니 한 1년 된 것 같아요. 첫 반응이 뭐였어요? 자네 정치해 볼 생각 없는가? 민주당이 제안이 갔을 거 아니야. 네. 그때 첫 반응이 뭐였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처음부터 학교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민해 본다고 하지. 고민해 그렇죠. 본다는 뜻은 할 뜻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안 하니까. 우리 인상 좋으세요. 차지호 박사는 자네 정치해 볼 생각 없는가? 제안이 왔어요? 제안이 왔고 자네 정치해 볼 생각 없나 이렇게 오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을 했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서 미래혁신안이라는 거를 거기에만 몰두해서 밀었습니다. 근데 자네 미래혁신안을 원내에서 해볼 생각이 없는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네. 예를 생각을 들어서 했죠. 민주당 결이 이게 참 좋아요. 어제 나왔던 이용수 후보라고 있어요. 영천 청도 네.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평생 꿈이 새마을 지도자였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어 18년 동안이나. 네. 결국에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마을 이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결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차지호 후보의 영입 동영상도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주의 영역의 엔잡러 차지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의사이자 인도주의 활동가로 다양한 글로벌 위기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자로 카이스트에서 미래 위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첫 환자가 어떤 환자가 되는지가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 의사가 돼서 만난 환자들이 탈북자분들이었고 이분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고통들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그 구조 자체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의무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난민학과 인류학을 공부를 했고 이제 국경는 사회 같은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서 위기 현장을 무작정 갔습니다. 북한 국경에서 인신매매된 여성들 지원하는 일들 하면서 북한 안으로 이제 영양키트도 보내고 그렇게 좀 험하게 일을 했었죠. 미래 위기라는 게 사실 현재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미 기후 위기는 시작이 돼 있고 또 한쪽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제 팬데믹 같은 보건의료 위기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구조를 돌이켜보면 100% 다시 한국에 또 찾아올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AI와 디지털 기술들이 이런 인도주의 실패를 메울 수 있는 저는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지호 교수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인도주의나 재난 대응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차 교수님께서 입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는 현재 정치 위기를 반영합니다. 현 정부는 충돌과 분열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야 멋있다 민주당에 인재가 굉장히 많군요. 야 WHO 전 과학부 국장님께서 추천을 클래스가 다르시구만. 자, 국제보건 전문가 카이스트 교수셨고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임기 끝나고. 임기 끝나고 못 돌아갑니다. 그렇습니까? 퇴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의사시기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인물이셨고,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에 대한 그 짧은 이슈를 몇 개 하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민주당은 인재영입 23호 이용우 변호사를 인천 서구을에 공천을 했어요. 네. 인천 서구을, 네. 인천 서구을 네. 이용우. 고향에 서구- 계신 그분 아니에요? 서구을 그거보다는 청내 지역으로 더 유명합니다. 청내 지역이요? 청라 지역. 청라 지역. 아, 청내 잘못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박빙이 나시면 여러분들 속으신 거예요. 포커스 인천이 한 여론조사인데 일단 유선이 18%나 들어가 있어요. 사실 유선은요. 유선 들어간 건 선거 여론조사용으로는 공표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불법입니다. 무선만 하게 돼 있어요. 선거 여론조사용으로는 18% 들어가 있죠.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거 보여줘봐요. 저 질문지에 정당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개인 박종진의 쾌도남마 메인 앵커 박종진. 그리고요, 뭐 변호사도 아니고 이용우 전 교육부 시민감사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재환 전 인천 서구청장 있잖아요. 이분 출마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붙여가지고 박빙 나왔으면 어떻게 돼? 압승 분위기죠. 그렇죠. 압승이에요, 압승. 도주대사는 압승하고 이용우는 압승하고. 아, 근데 여론조사 보다가 총선 여론조사에 이게 무슨 교육감사인 거예요? 거기 정당 출마를 안 하니까? 아, 박종진하고 이용우 앞에 정당명을 안 붙여요? 이러니 무슨 우리가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유선 18%, 정당 호명 없고 출마하지 않은 후보도 등장시키는. 이것 때문에 이용우 후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아니 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큰 괜찮죠? 의미 두지 않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방송인들 중에 가장 허접한 앵커가 후보 복이 있는 거예요. 상대 후보 복이. 뭐 샤프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구도 싸움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을은 민주당 이용우 후보, 국민의힘의 박종진 후보가 붙었는데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빙인 것은 여론조사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네. 뜻입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 그쵸, 좋은 지역이 네. 밭이 좋잖아요. 네.
그 신동근우 아니 신동근이 아니고 누구였더라? 김교흥 아 김교웅 네, 지역구였었죠. 예. 하나 늘어가지고 네. 좋은 지역으로. 네. 좋으시겠어요. 전생에 나라고 하셨나 봐. 아 근데 뭐 어쨌든 선거는 뚜껑 열리기 전까지 알수 그럼요. 없고 이런 겸손함 좋아요. 세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임하라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용 후보나 차지호 후보가 지금 정치권에 막 들어와가지고 아마 후원 계좌도 늦게 만드셨을 거고 그래서 후원금이 아예 없답니다. 통장이 아예 시작도 안 했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 이거 도와주셔야지. 수도권 압승 분위기로 갈 때는 이런 지역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용 후보, 우리은행 이분도 나중에 국회 들어가면 농협으로 바꾸실 건데 이게 번잡하신 일 하신지 모르겠네. 우리은행 1005-704-6255624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정말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하다가 돈이 있겠어요? 먼 돈 있겠어. 먼 돈이 있겠어요, 진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교수는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빈털털이야. 재산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지호 후보는 이제 민주당 영입 이제 25호인데 그때 김남희 변호사랑 이용우 변호사랑 차지호 뭐 그렇죠. 의사님께서 세 명이 같이 들어오신 거죠. 동기 입사 동기네. 영입 동기. 예. 입사 동기네. 자, 그때 그랬던 거고. 자, 그다음에 그거 아니에요. 보람 PD 나 화낸다 진짜. 참. 다음에 차지호 후보는 아시겠지만 이제 20대 대선 찬조연설했던 거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 네, 네, 네. 입당하기 전에 찬조연설을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 찬조연설. 네. 그리고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혁신위원회였고요. 네. 네.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김은경 위원장하고 김남희 변호사 대변인 빼고 그 바로 옆에 혁신위원을 했던 거고 혁신위원을 시켜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서 입당을 권유한 게 아닐까요?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치열하게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 치면 그 혁신위원회가 저한테 줬던 거는 의사들 먼저 진단부터 하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그 민주당을 뿐만 아니고 국민의힘까지 뭔가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진단을 열심히 했더니 또 네. 나가야 될 필요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혁신위 때문에 이번에 공천혁명이 가속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원래 하위 20%에 20% 감산이었는데 하위 10%를 다시 맞죠, 도입해서 맞죠, 맞죠. 30% 감산. 네. 이게 이렇게 다 됐죠. 연관이 있는 게요. 이 방송과 연관이 있어요. 당원이 최고다. 네. 네. 그래서 당원들의 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정청래 최고 이재명 대표 등이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당으로 만드는 과정에 혁신위가 돌출한 거예요. 그 혁신위에서 이제 뭐 대의원 뭐 비중 줄이고 이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공천 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공고를 했고 그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작이 원조예요. 감사하십시오. 새날. 자, 그다음에 차지호 후보 영상 한번 볼까요? 뭐라고? 아, 봤지. 미안하다. 정신이 나가 있는데 아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갔을 때 사진부터 한번 봅시다. 이용 후보가 바로 옆에 찍힌 사진. 저 분위기 잠깐만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그렇죠. 인천 분위기 좋았다면서요, 저게. 네, 어제 그 서구의 정서진 중앙시장 방문을 했고요.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다 모여서 정말 그러니까 사람의 물결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물결로 그냥 쭉 떠가는 흘러가듯이, 거군요. 예, 그냥 거의 인파에 밀려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국민의 물결, 감동의 물결이다. 이게 4.10 총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님 오셔가지고 큰 힘 주고 가셨습니다.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네, 요 선거를 한 2번만 해보시면 딱 그 분위기만 보고 나 당선이구나 안다면서요. 그 정청래 저한테 물어봐.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고 혁신이 여기까지 했고 이 이야기는 하나 또 꼭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차지호 후보의 지역은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됐잖아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하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차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안민석 후보의 마음을 뭔가 얻기 위한 노력이 좀 꽤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지호 후보에게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러다 보니 차지호 후보가 뭐 후원금을 모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선거운동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후원금 모아주셔야 됩니다. 차지호 후보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30-4145-51 차지호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또 뭐 그쪽에 학원 강사분하고 또 붙으셨잖아요. 아, 네. 열심히 하셔야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오산에는 민주당 차지호 후보, 국민의힘의 김효은 그 애명 레이나 레이나. 분하고 붙었는데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그 후보 상대 후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는 이기려고 낸 게 아니고 지려고 낸 거 아니었습니까? 저쪽이요? 아 진짜 제가 그저 선거 예측을 해보려고 254 지역구에 다 분석을 지금 한 3분의 2쯤 했거든요. 네. 매치업이 저쪽 개판이에요. 아, 상대방. 대통령실이나 검사 출신들 그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 나면 웬만한 사람들이 후보가 없어서 공천한 느낌 있죠. 그 지역에서 막 몇 번 떨어지거나 직업이 정치인인데 업적이 없거나 당선된 적이 없거나 한 개 당협위원장도 지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구는 아예 우리가 보지를 못했던 거죠. 레이나 이분이 좋은 분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 레이나가 차지호처럼 공익을 위해서 뭐 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정청래 의원님께서 선거는 3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긴장 바짝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차지호 아니 근데 후보 왜 제 거 후원 소개를 안 하나? 마지막 하려고 그랬지. 아 그랬어요? 마지막 해야 돼.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정청래, 정말. 정청래. 지금 뭐 다 떨어졌다면서요. 네? 후원금 다 떨어졌다면서. 뭐가? 선거 자금 다 쓰고 지금 얼마 없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계속 지금 뭐 일수호 들어다닌다고? 오늘 정확하게 계산해 주더라고. 아. 총선에서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3천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그 정도만 있으면 된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정청래 후원에 농협 301-0273-2305-71 여기 위에 상단에 3개가 있잖아요. 10,000원씩만 보내봐요. 그리고 10,000원씩만 보내도 이게 조회수가 한 10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씩 33,000명씩 네.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내주시면 되죠. 어차피 내가 어제도 그때 명언을 남겼어요. 네. 총선에 지면 민주당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새날 방송도 어려워진다. 그러면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네. 내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후보들이 하나씩 이겨야지. 네. 한 명씩 승리를 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날에 수표째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 후원금 보내라. 그래서 뭐 적자라면 총선 때까지 새날. 아니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잠시 후퇴일 수 있으니까 일단 차지호, 이용우, 정청래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아니, 댓글창 올라오네요. 후원했다고 지금. 적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자가 생존하잖아요. 언어의 마술사. 참네. 할 말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 위에 지금 후원 계좌번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빚내서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이재명 대표 후원도 있긴 한데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후원이 왔는데 한 5천 명이 한꺼번에 했다. 10,000원씩. 네. 그게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개인이 500만 원씩 보내면 되겠어요? 10,000원씩만 하세요. 네. 그래 남들도 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저 오늘 제 친구가 네. 건설업한 친구인데 2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다 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친구가 혹시 세무조사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200만 원 그냥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때 우리 보좌관이 아니 그래도 좀 반 정도로 남기고 보내주면 안 돼. 안 돼. 그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아이고. 그 다 돌려줬습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어쨌든 후원금이라는 게 다른 걸 떠나서 그 우리 후보들의 사기로 빌린 거예요. 네. 야 우리 국민들이 같은 지역도 아닌데 후원금 막 보내주면은 신이 날 거 아니에요. 네. 막 들어왔다더니 계속 띵동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시간 지나고 났더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운동 이겼다고 보는 그런 느낌. 완전 직접 그 국회의원 되신 분한테 그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 그게 후원금이 우리 후보들 사기를 살리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과하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몰리는 상황이 있어요 가끔씩은. 28분 만에? 예, 28분 만에. 28분 만에 마감. 그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예전에는 아니,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마감. 진짜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민주당 후보들한테 후원금 안 보내는 건 좀 이율 배반적이잖아. 장사 잘하죠.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후원금이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는 한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일할 때나 아니면 그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교수 제 맨체스터 대학에서 인도주의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분들이 기부해가지고 난 돈으로 만들어진 자리였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공적인 일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후원금 말씀 주시니까 저도 네, 한 말씀 그러세요. 드리면, 이게 저도 이제 어제 오픈했는데 이제 한 분 두 분 어제요? 들어오긴 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뭐 제로는 아니고요. 아, 한 분 두 분 주시는데 가족이 몇 분 하셨을 거고. 근데 이게 이분들이 후원하는 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격려와 응원이고 그럼요. 이용호의 정치에 보내는 어떤 기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뭐랄까 책임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부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맞죠. 예. 그 어제 달린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날마다 이제 중년이 넘어가셨는데 은퇴하시고 날마다 커피 한잔 하는 게 낙인 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제 커피 한잔 하시는데 최근에 총선 끝날 때까지 커피를 끊겠다. 민주당 후보들 후원한다고. 그런 분 계셔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마음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저희도 저희 캠프에서 저도 그 계절 오픈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사실 후원자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는 저희 회계체육인자랑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제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는 것들 이름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그 지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는 게 그 너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예. 이름을 진짜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름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 두 분이 지금 제가 쇼츠를 많이 올리거든요. 네. 하나 그냥 샘플로 하시라고. 보람 PD 정청래 TV 쇼츠 가가지고요. 가로등도 일본이네. 그거 하나 좀 잠깐 준비해 주세요. 가로등도 일본이네. 소화전도 일본이네. 두 개만 샘플로 좀. 근데 보여주세요. 이게 그렇게 세련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매력 있어. 완전 중독. 그래서 어. 저희 동네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가면 볼펜도 일본이네. 본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오. 그 유행어 같은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거를 전 지역구에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뉴스공장 가서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 네. 가로등도 일본이네, 소화전도 일본이네. 그거 한번 보여요. 그게 짧게 10초 내외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일본은 다 일본이야. 서 있는 건 다 일본이야. 전봇대도 일본, 소나무도 일본. 완전 볼펜도. 전략적이신 거죠. 2번은 찾아보기 힘드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든 게 백조 이런 일본이야. 애들 찾아야 되고 이런 거는.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입국을 했거든요. 근데 발바닥에 파란색으로 일자 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요 다니다 보면 별게 다 있어요. 네. 이쑤시개도 일본이지, 짜장면 먹다 보면 짜장면도 일본, 김치도 이렇게 먹다 보면 일본이에요. 콩나물도 일본이고 파도 일본이고 다 일본이거든. 그래서 그건 식당에 가든 뭐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게 하면 그 지금 마포구리 같은 경우는 쫙 퍼져가지고 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보고 있다가 일본인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청래 최고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된 것 같은 게 뭐냐면 커피숍에 갔는데 네. 이디야 커피를 갔더니 파란색 빨대가 일본이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것 중에 저 할리스 커피점이 있는데 거기랑 빨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할리스 커피에 파란 빨대 꽂아서 먹었다니까. 오. 참 알겠습니다. 준비됐어요?
한참 멀리 있나 봐요. 가로등도 1번이네. 아까 내가 의원님 미리 줘 좀 제발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닥쳐가지고 저걸 시켜요. 아니 이 시대 참 즉시인으로서 즉시 해야지. 즉시 무계획인. 무계획인이야. 아, 맞아. 나 아직 출마 선언문도 못 준비되면 썼어. 나한테 말해줘. 그때까지 다른 거 하고 있을 테니까. 소나무 직접 1번이고 만드시네요. 대나무 1번이고. 자 댓글창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김원모님 요즘 민주당은 노릇하기 참 힘들다. 여기저기 군자금 보내야지, 진보 유튜브 후원해야지, 댓글 응원 페이지 해야지, 응원해야지. 아자 힘내자 하셨습니다. 이분한테는 그 댓글의 느낌이 오네요. 힘들어 보여. 두 번째는 허심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 압도적 승리에 4월 10일을 기다립니다. 민주당 화이팅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진춘식님 정청래 의원님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당원이 100% 주인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 주세요. 원내총무래 이분은 굉장히 오래되셨구나. 지금 원내대표예요. 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도 전 당원 투표를 해주세요. 이번 해보니 전 당원 투표 정말 간편했어요. 청래 의원님은 가끔 자주 후원했어요. 또 후원해야 돼요. 혹시 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할게요. 두 분도 저는 총선까지 절주할게요 하셨는데 정통님 제가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7월부터 끊었으니까 꽤 됐습니다. 자, 그 쇼츠 준비된 거 한번 볼게요. 네. 막대기 들고. 대나무 1번이네. 1번 적분. 끝이에요. 대나무 1번이네. 저게 다예요? 아, 3초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참모들이 이제 다니면서 찍으면 네. 제가 그걸 저한테 주면 제가 그걸 잘라요. 몇 초로 할 직접요? 건가. 예. 잘라가지고 다 해요. 지금도 잘라서 다 올린 거예요. 우리 저것만 오면서. 찍으러 다니는 세로로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네. 요거를 주중에 이거 괜찮다 싶은 것만 딱 올리는 거고. 실제로요 유튜브에서 채널들에서 쇼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최소 30분 걸리거든요. 네. 막 자막 넣고 음악 넣고 하잖아요. 네. 정청래 최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성비 짱이야. 정말 언제쯤 저희는 아 근데 지팡이도 1번이네 이거. 알았는데 지팡이도 1번이라고. 1번 알았어. 동의를 끌어내셨. 아무거나 다 1번이야 그냥. 지금 몇 년째 써먹고 있는 거예요 저거 1번을.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지난 선거 때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일본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군요. 아니 다 1번이라니까 다. 일본. 근데 내 생각은요 선거 전략상 한번 더 봐봐요. 아, 이건 학생들. 아니고 이건 안 해도 된대. 이건 아이 하나만 보여줘 그러면 끝내. 작품이 안 나왔나 보다. 이거는 뭐냐면 학교를 가라는 얘기예요. 학교 조금 아까 가야 돼. 그거 보여주세요. 아, 그냥. 1번. 타이어 그거 보여주세요. 타이어. 저거. 예, 그거. 네. 좋다. 타이어 보여주세요. 참. 진짜 네, 많네요. 이게 유튜브가 지금 쇼츠 중간에 보려 그러면요. 첫 쇼츠 다시 보여주는 약간 잘못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타이어도 1번이네. 그건 아니겠지? 아니 다니다가 이제 타이어는 1번이 아니더라고. 어. 타이어는 1번이 아니네. 요거는 1번이네. 자, 후원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이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윤석열과 싸워 이겨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연대라고 하는 건데 두 분 노동인권 변호사나 지금 차지호 의사님처럼 살아온 게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빚지신 분들이에요. 뭐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빚지신 분들이라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미래에 대한 투자죠. 맞죠.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지역구에서 이용 후보, 차지호 후보, 뭐 정청래 최고는 말할 것도 없이 보면 아는 척을 하세요. 처음에 부끄러우신 분들은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나가요. 네. 그럼 나중에 SNS 같은 데 올려. 나 이용우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실 필요 없고 선거철에는 먼저 아는 척하면 기분 좋은 거죠. 네. 동네에서. 그리고 점심 먹고 3시 전후 그 중학교 이제 하굣길이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아까 간 게 뭐냐면 성산중학교를 이제 마침 한강으로 가는 길인데 성산중학교도 이제 하굣길인데 네. 애들이 보더니 막 표적을 뛰어요. 다 사진 찍자고 그러고 셀카 찍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쇼츠를 또 올렸어요. 아이들 스타.
아이돌 스타 아닌. 아이들 스타. 근데 굉장히 애들이 명랑하고 네. 그래서 근데 애들이 또 집에 가면 꼭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일부러 명함 나눠주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길에 애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하굣길. 그러니까 우연히 가야 됩니다. 일부러 가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그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 네. 근데 애들이 서동현처럼 이렇게 막 이용우 뭐 차주 이렇게 부르고 다니잖아요. 걔들이 있잖아요. 엄청 홍보 잘해요. 서동요. 근데 저도 거기 오산에 다녀보면 이게 화이팅을 외치는 게 다 고등학생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 고등학교 3학년이 왜 이게 투표권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그 화이팅은 고등학생들한테서 주로 나와가지고 고3도 생일 지나면. 생일 지나면 있죠. 네. 네. 저는 제가 빠른 지금까지 아이들. 일관되게 주장한 게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사실상 어른이다. 어른 맞아요. 중학교 예. 2학년 때부터 투표권 줘야 된다. 그랬더니 보수 쪽에서 반대합니다. 교육이 정치화한다고. 사실은 막 그 노동조합 만드는 거, 네. 뭐 정당 만드는 거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기본권인데. 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고등학생들 되면 사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저도 또 카이스트에서 이제 들어온 학생들 보면 고등학생들 면접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그 성인과 이제 고등학생의 차이가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교하게 시사 문제들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 문제 판단할 수 있는 그룹인데 이게 투표권에 포함이 안 되니까 사실 그분들의 권익이라는 게 대리되잖아요. 성인들로 인해서 대리되는데 저같이 미래의제를 하는 사람한테는 투표권이 미래 세대들한테 확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해관계가 달라요. 미래 세대랑 현 세대랑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기후 위기,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 팬데믹 문제 지금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당선되신 뒤에 네. 본인들의 아젠다만 갖고 인터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대략 뭐 지금은 그냥 볼펜도 1번이네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 복잡한 이야기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 두 분 소개를 충분히 해드렸고요. 지금 뭐 농협, 우리은행, 농협 이런 데 엄청난 후원금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여러분 믿고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재밌는 정치 이야기. 아까 뭐 중학교 투표권 이런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일종의 약간 금기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노조 이야기하면 선진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존중받는 건데 한국인만 오면 빨갱이 돼버리고 이 구조가 있긴 한데 정치 이야기만큼 재밌는 건 사실 없다. 네. 그 얘기에서 정치 이야기인데 경제 이야기면서 민생 이야기인 대파 이야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875원짜리 대파 한 단이 합리적이라고 했던 그 윤석열 씨에 사실은 윤석열한테 아부한 거 아니에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네네네. 대파 한 단에 875원이야? 합리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로 대파를 하겠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지금. 일파만파 대파. 그렇죠.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민주당 당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대파 한 단씩 드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지금. 심지어 정청래 최고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좌파. 왼손에 들고 있다고 좌파래 본인이. 아니 저는 좌파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우파예요. 우파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저거 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왼쪽 파고들고 대표는 오른쪽 파고들고. 그래서 다득점 차로 이기겠다. 그러니까 저는 왼쪽이잖아요. 왼쪽 파고 들고 네. 오른쪽 파고 들고 다득점 차 승리하겠다. 근데 아마 세 분 다 총선 본선 들어가면은 한 번쯤 대파 가격을 물어보는 데가 있을 거예요. 토론이든 뭐든 간에. 네. 이런 이슈가 되면은 내 지역구에 마트 들어가서 대충 대파 한 달에 얼마인가 네. 알아보셨을 법도 하거든요. 네.
최소한 875원은 아니다. 알아보려고 네. 하지 말고 네. 재래시장 가서 사세요. 네. 저거 산 거예요, 제가. 저거 제가 들고 저거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던가요? 3,000원이었어요, 저거. 3,000원. 네. 조금 비싸면 4,000원까지도 하고. 합리적이네. 저게 가격이 좀 싼 데서 샀어요. 제가 네. 망원시장 그 망원시장 내는 아니고 네. 좀 지난 데 갔는데 사실은 이게 들고 제가 원래 하도 좌파, 종북 좌파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네. 왼손에 파들고 왼손에 파들면 좌파냐? 이거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이미 하셨군요. 해가지고서 들고 하려고 했더니 그 파시는 분이 지갑에 잔돈 꺼내고 있더라고. 사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사긴 샀어요. 근데 3,000원. 3,000원입니다, 저게. 3,000원. 네. 네. 저도 오늘 그 지금 후보들 사이에 대파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 챌린지 이제 저도 챌린지를 받아가지고 대파 오색시장이라고 오산에는 100년 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대파를 사러 갔죠. 왼손에 들고. 좌파. 네, 좌파. 저 좌파니까. 그래가지고 네, 진도산 대파를 오색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질이 좀 나쁜 건 3,000원, 질이 좀 좋은 4,500원. 그러면 질이 안 좋은 게 3,000원인데 850원짜리는 어떤 질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상한 거 아닐까? 상한 대파를 그 하나로마트에서 판다니 그거 중요한 좀 거는요. 네. 대파도 일본이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저 챌린지 받아가지고 이용우 그 후보님께 챌린지 넘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분 찍으러 다 가셔야 재래시장 돼요.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 제일 자주 가는데 제 집사람한테 시장 안 봐도 된다고 내가 본다고. 오늘도 시장을 봤어요. 뭐냐면 제가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고추에다가 된장 묻힌 거. 그거 저 사모님한테 화냈다는 그거 왜 안 사왔냐고.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그게 가성비가 안 좋대요. 근데 망원시장이 딱 한 군데에서 그걸 2개 갖다 놨더라고. 네. 그걸 샀어요. 사고 그다음에 보니까 겉절이 김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봄동 아니에요? 지금 딱 봄동 맛있을 때인데. 봄동 맛인데 배추 겉절이. 그래서 침 도네. 알배치로 담은 지금 거? 차에 지금 있는데 오면서 냄새 엄청 나가지고 차에 2만 원치 샀어요. 그래서 시장 다니면서 딱 가서 사모님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앞으로 당신 시장 안 보게 해줄게. 총선 끝날 때까지. 그 재래시장 가서 항상 시장을 보는 거야. 네. 그러면 물가를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어. 역시 그러네요. 관록이 그냥. 저는 그래서 요즘 집에 갖고 들어가는 게 오이소백이 갖고 들어가죠. 그다음에 알타리무 갖고 들어가죠. 겉절이 오늘 갖고 들어가죠. 오늘 된장바를 고추 가지고 가죠. 그래서 계속 사가요 제가. 그러니까 상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아니, 그러니까 매일 사시는군요. 집에 가면 이쁨 받잖아요. 시장 네. 봐오니까. 일석이조. 네. 그렇죠. 선거운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길가에서 파는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있어요. 네. 제가 또 땅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 수시로 그 사장님이 이제 그 리어카 같은 거에서 팔거든요. 처음에는 지나가 무뚝뚝했어요. 근데 자주 사니까 이제 자 보면 오늘도 사러 왔나? 좋습니다 그게.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제가 꽃집 가가지고 오늘 또 대운순 그것도 샀거든요. 네. 그것도 사고 그리고 뭐 선인장 같은 경우도 사고 꽃집 들어가면 꼭 하나씩 사세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자비로 사니까요. 자비를 사니까. 네. 그래서 양말 저는 이제 망원시장 가서 양말 그다음에 속옷 이게 다 그거 사거든요. 후원 많이 받으셔야겠죠. 저는 처음이라서 선거가 처음이니까 선거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이게 없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걸 사면 혹시 문제가 될까봐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아니 그냥 가서 사세요. 그러면은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들은 선거 때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사야지. 네. 말도 안 되는 저는- 비상식적인 기부가 문제죠. 저는 그래서 조심스레 호떡만 사가지고 호떡만? 호떡 좋아해가지고 호떡 오산시 호떡들 돌아다니면서 아니 사고 그리고 있습니다. 삼겹살도 사가지고 들어가고 네네. 삼겹살 사면 좋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사야 돼. 마늘, 고추, 상마 곱게와 5가지 사야 돼. 상추, 마늘, 고추, 깻잎, 와사비, 상마 곱게와. 삼겹살 사면 5가지 사야 돼. 확실히 지금이 이제 농산물이 비쌀 때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농협이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농협이 저장해놨다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통 구조도 문제가 있어. 다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되게 막 헐값에 팔리고 맞아요. 도시에서는 비싸게 사고.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란 자가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875원이 적절하다.
합리적이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대파만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자주 가는 거의 가족 같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갔더니 풋고추가 안 나오는. 지금 풋고추 엄청 비쌀 때거든요. 그러니까 5kg짜리 하나에 막 10만 원 나간다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들이 국물 낼 때도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수 낼 때 대파, 양파 뭐 이런 풋고추 같은 거 왕창 넣고 막 끓여서 이제 약간 알싸하고 그 넣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풋고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비쌀 때.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네. 이게 논쟁이 되는 이유가 기본의 민생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고 민주당이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게 돼요. 이 자체 그러니까 챌린지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챌린지를 막 한다는 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선거를 재밌게 하고 있다. 이 즐기고 느낌도 있다. 분명히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비싼 게 있더라고. 제가 어제 마포 농산물시장 갔는데 은갈치 큰 거. 아니 갈치도 1번이다 해가지고 갈치를 들었어요.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내려놓으려고 이런 눈빛으로.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이래. 갈치 한 마리. 갈치 한 마리에. 잘못 은갈치. 드셨네요. 큰 갈치예요? 네, 커요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큰데 한 1m 정도 되려나? 좀 안 되려나? 근데 하여튼 그걸 들고 이 갈치도 1번이네.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5만 원. 쇼츠 토막 한번 내주세요. 네? 토막 내주세요. 토막 내서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소라하고 갔더니 그걸 이제 집에 갖다 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또 그 갈치를 되게 좋아하네. 그리고 은갈치하고 또 옆에 먹갈치가 있더라고. 야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은갈치는 낚시로 잡는 거, 먹갈치는 그물로 잡는 거.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뭐냐면 은갈치는 은빛 갈색, 은빛이 나는 거고 여기는 약간 검은스름한. 그래서 그냥 은갈치 먹갈치라는데 그물로 잡든 그 낚시로 잡든 그건 아니래요.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니면서 사세요. 내가 봤을 때 두 분은 시장 같은 거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죠. 아니 앞으로 네. 무조건 재래시장 가면은 사라고. 그리고 우리 그 길가에서 파는 그 마포구청에서 허가내준 네. 그 뭐죠? 계란빵집, 아, 네, 네. 잉어빵, 붕어빵 거기는 완전히 그냥 제 홍보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또 본인이 뭐 미는 거 있잖아요. 나무막대. 원님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 올렸어요. 제가. 마포 가면은 정청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셀럽인 거죠. 그래가지고 잉어빵 있잖아요. 붕어빵보다 좀 작은 거. 그 봉다리 사가지고 이제 한 200m 걸어가면서 그걸 계속 먹었어요. 그 망원역에 서가지고 그냥 먹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고 막 이렇게 했거든. 야, 근데 그게 22만. 아, 그건 1번도 안 했어. 아 22만 원이 아니고 22만 2만 했어. 20만, 22만. 그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찍는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악플도 많아.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쇼츠를 올리니까 처음에 땅 하고 올리잖아요. 거기는 다 알바들인 것 같아. 욕이야. 국회의원이 처신머리 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래서 장혜영이 정청래 사퇴하라고 하는구나. 오늘 방송에 다뤄드렸어요. 아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아이고 즐기세요. 뭐 워낙 저렇게 지지율이 잘 나오면은 즐기셔도 돼요. 아, 근데 프랭카드까지 붙였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이제 떼라고 했나 봐. 아 뭐가 또 있었네요. 뗐더라고. 아니,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네, 네. 참.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 없는 거예요. 아까워요. 아니 나는 그 사퇴인지 정청래 사퇴인지 정청래 당선되는 사태. 참. 자 대파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민생 이야기 좀 더 하셔야 돼요. 아유 네. 그럼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겨울과 초봄에는 채소 과일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이 대통령 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바보 같은 사람 세워놓고 국민을 호도하는 게 난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게. 그렇죠.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1,000원짜리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없죠. 다이소 가면 500원짜리 있긴 합니다만 네. 일부 공산품. 근데 저도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란 게 사실 기후랑 가장 큰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기후 문제나 이런 미래 의제들이랑 연결성들을 파악하지 못했고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대통령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과 기후나 이런 문제들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875원 한다고 그걸 그렇게 던질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던졌든 모르고 던진 것도 문제고 어쨌든 이런 의제들이 좀 실종돼 버리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녀보니까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제 할아버지예요. 정 의원 사과 하나에 이게 말이 돼? 거기 이제 8,000원에 샀대. 하나에. 8,000원. 그러면서 막 윤석열 정권을 욕을 하더라고. 막. 욕을 하는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정권 앞에 X 정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X가 뭘까 궁금하네. 어? 한 글자죠. 한 글자야. 맞춰봐요. 제일 많이 붙이는 게 개. 오 정답이야.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좋은 의미인데. 아니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 애들한테는 개 좋아 막 이런 거예요. 개 기쁨. 베리란 뜻인데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런 개 정권이 있나? 좋은 말이었네. 아니 근데 개를 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 좋으면 개 좋아, 맞아요. 기쁘면 개 기뻐. 뭐 이런 우리 애들도 다 그랬어. 그게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 말을 써가지고 이 정권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야.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옛날 어르신 많구만 완전히. 요즘 강아지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거의 드물거든요. 개 같은 이런 말 요즘에. 아니 근데 그분은 8,000원에 샀대요. 8,000원. 그리고 막 하나를. 흥분을 하더라고 막. 사과 하나예요? 사과 하나예요. 좀 심한데.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를 정권에서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아니 대한 그러니까 분석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875원 사실 대파의 정확한 가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물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가격을 알고 모르고를 맞죠, 떠나서 너무 가볍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 양반 캐릭터가 그거예요. 네. 다 아는 척을 하려다 보니까 보통 나 같으면 가서 내가 대통령이면 이 가격이 비싼 거에 싼 거에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을 내려. 맞아요. 아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 모를 수 문제는 있죠. 다 아는 척하는 게 문제지. 네.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할 줄을 몰라. 이런 거거든요. 맞아.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해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이 탄로날까 봐. 아니 나 이거 좀 모르면 어때? 그리고 용기 있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다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모들이 왜 보고를 못 하느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내 미처 몰랐네? 얘기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보고를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 받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 입틀막 사건이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었거든요. 입틀막. 네. 그래요? 졸업생. 네, 졸업생이 그 학생이 저처럼 이제 AI 공공 시스템이나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쓸까 이거에 고민이 깊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일종의 그 졸업식에서 나온 것도 질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그 목소리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고 저는 또 그게 뭐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고 저는 이태원 국정조사 때 전문가로 참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유가족의 목소리는 질문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질문을 받아요. 공청회 그때 구조 기억하시죠? 그 질문을 유가족은 받고 대답하는 사람일 뿐이고 유가족들이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대파 사건만 문제가 아닌 게 계속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그럼 왜 질문을 못하게 하냐면 질문을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공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세.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있거나 아니 상대방이 또 모르고 질문할 수 있으면 그냥 친절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굉장히 자기한테 적대감을 갖고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질문이. 저는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유쾌합니다. 그럼요. 질문해 주세요. 이종섭 교육시키는 거 보면
야 내가 죄 지어서 귀국한 거 아니야. 행사를 하나 만들어요. 네. 25일 날 행사를. 네. 나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참석하려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그거 보고 이제 한자로 위인설행이라고 그렇지, 그러죠. 그렇지, 그렇지. 위인설관에서 사람을 위해서 행사를 만들었어. 위인설행. 국민을 두 번 속이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 민생이라는 게 정치를 우리가 투표를 하고 사람을 뽑는 행위는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계급 투표가 덜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홀랐다. 네. 요거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채소 가격이나 과일 가격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오르면 기본적으로 음식 자체 질이 떨어집니다. 채소도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네. 과일도 먹어야 되는데 사과가 비싸면 사과를 안 먹고 네. 파가 들어가야 되는 음식에 파를 적게 넣거나 덜 넣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국민 건강권에.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그런 측면인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막아야 되는데 갑자기 파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나 그 뇌피쇼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야 이 사람은 2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영국이랑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장을 보잖아요. 영국이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택시 한 번 타면 뭐 몇만 원. 영국에서 교수를 했어요? 네. 그럼 영어 좀 하겠네. 레이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EBS 영어 강사 출신 차지호 후보가 이렇게 상대 후보인 김효은 후보를 매기네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진짜 제가 그 저희 보좌진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보좌 물어보는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냐고 자기 객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 그랬더니 해보래. 그래서 영어를 했더니 그 제 발음이 굉장히 이게 뭔가 전통적인 발음이 있습니다. 영국식이잖아. 아니요, 전통 한국 발음이. 한국 발음. 공 굴리는 거. 그 또박또박 얘기하죠. 공굴리시. 그게 더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아니 근데 저도 2년간 영어의 몸이었거든요. 나 환장하겠네. 근데 저도 공굴리시예요. 그게 외국인이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네이티브들은 그 사람이 영어를 발음을 그렇게 한다는 걸 인식하고 듣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죠. 전혀 문제가 저도 없습니다. 이제 영어 강사를 했었거든요. 3년간. 그렇죠. 네, 네. 영어의 몸 2년이었고요. 영어 강사를 3년 했는데 제가 미국 국감을 갔습니다. 국감을 갔더니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하나씩 다 붙어요. 통역한다고. 나 필요 없다. 그래서 그랬더니 의원님 영어 잘했어요. 근데 한때 영어의 몸이었다. 근데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문장을 그리고 미국 사람처럼 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불가능하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미국 이렇게 영어권 가잖아요. 무조건 단어만 얘기합니다. 다 통합니다. 다 통하죠. 다 통해요. 우리도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거 알고 어색하다는 거 알고 근데 단어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왔어 식당에 사장님 이모 김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도 김치 뭐 이렇게 하면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통하거든. 아 김치에서도 그렇게 해요. 언어는 의사소통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진짜 학문적으로요. 저희 맨체스터 저희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언어학과가 옆과였거든요. 근데 옆과에 막 복도를 지나가는데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콩글리시도 영어다라고 해놓고 영어가 이제 그 뭐 브리튼 잉글리시라고 해서 전통 영국 영어가 있고 유럽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있고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있고 언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한 예로 콩글리시를 얘기하는데 콩글리시도 영어의 한 갈래라고 이게 틀린 영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영어 강사 출신으로서 네. 영어 잘하는 법 하나만 가르쳐줄게요. 네. 단어 앞에 플리즈만 붙이면 돼요. 플리즈 애플. 그럼 사과 갖다 줘요. 카페 가가지고 플리즈 커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럼 그러네요. 플리즈 대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폴란드를 갔어요. 그래서 두 개를 딱 물어봤어요. 플리즈를 여기는 뭐라고 하냐? 프로생. 땡큐를 뭐라고 하냐? 진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 갔어. 근데 이제 단어를 모르잖아. 폴란드어는. 그냥 호텔에서 조식을 하는데 빵이 있어요. 그 커피 다니는 사람이 있고 프로생? 빵을 가르쳤어. 근데 빵을 주더라고. 그리고 진꾸이 딱 했지.
폴란드 유창하다니까. 그러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청래 대단하십니다. 최고님, 네. 플리즈 샷다 마우스. 땡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참 인생이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팥값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모든 상식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팥값이 대팥값이 맞아요. 윤석열 2년 동안 진짜 민주당 구호처럼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대파로 상징되는 사건이 또 지금 나온 거고 일단은 이 이야기 민생 아 저기 이야기까지 샷다마우스 나 못하겠어. 이 대목에서 자랑질을 하나 해야 되겠어. 왜요 또? 이 시대 참 자랑인으로서 우리 지금 구호가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게 어디서 탄생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그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쭉 다니면서 했는데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 그래서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면서 이걸 썼어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근데 대표가 그거 좋은데요. 그 이제 그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게 이번에 슬로건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정청래 덕이다. 다 대덕이죠. 뭐 대부분 다 원조예요. 보면은 알고 보면 다 몰빵도 제 원조예요. 4년 전에. 그 김어준이 몰빵을 처음 한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때도 이제 4년 전 선거하다가 그때 열린 민주당하고 민주당은 이제 그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근데 하다가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하지? 그러다 우리 사무실 나도 모르게 이런 거 몰빵해야 되겠네 하고 내가 쇼츠를 올렸어요. 그때 반응이 몰빵 괜찮네? 이래서 몰빵이 탄생한 거야. 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모두 다 인터뷰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4년 전 걸 다시 쓰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참신이 없을까 쭉 하다가 네. 나도 모르게 또 생각났어. 더불어 더블. 인재영이 마지막이 되고 이제 쉬려 그랬더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 모두 인터뷰에 도전하는 이게 무슨 발자야 이게. 자, 어쨌든 간에 들어왔어요? 네? 더불어민주연합?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자. 저는 안 나와도 되죠? 어차피 이제 의원님 방송이 이 방송 당원이 최고다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선거용으로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때는 가까운 사람들 그렇지. 한두 명씩 모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저랑 방송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가 없어. 나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월요일 날은 날은 엄마까지 원래 해. 재방송 하던 대로 하고 그러세요. 목요일 날은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우군들 아니지 아군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치 초급이었고요. 좀 심화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다 끝났는데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 정치의 행위의 가장 고도의 행위는 이간질이에요. 저쪽이 지금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엄청 심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한동훈과 윤석열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두 사람 사이의 그 윤한 갈등의 1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지금. 그 이야기 잠깐 해야지 심화편. 정치를 보는 안목은 그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단합하면 저쪽이 불리해지고 저쪽이 갈등하면 우리가 유리해지고 이 구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청래 최고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례공천 둘러싼 윤석열 한동훈 갈등, 미종섭 귀국이나 뭐 저 유상무의 사퇴 이런 거는 사실 별거 아니다. 어쩌면 진짜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가고 있다. 민주당에서 감지하고 있죠. 네. 호남에서 비례대표 배를 왜 안 했느냐 그 문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철규와 한동훈이 관두기 경쟁을 했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관둘래, 네가 관둘래, 내가 관두겠다 뭐 이런 거 관두기 경쟁. 근데 저는 관두기 경쟁을 딱 보면서 관에 누가 먼저 들어가려나 생각도 좀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에 변형된 목소리거든요. 전달하는 목소리거든. 근데 충돌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 마리 앙뚜아네트 때 있었던 것처럼 네.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에서 어쨌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호남 주모 씨 하니까 민생특보로 바로 해버렸잖아요. 그럼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기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귀가 좋지 운명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은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사실상 임명직진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자기 말 고분고분 잘 듣고 했으면 뭐 국무총리도 뭐든 시킬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국물도 없지.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네. 뭐냐면 초등학교 총학생회장을
대학교 총학생회장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을 더군다나 법무부 프라님, 장관 되나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있잖아요. 어. 초등학교 1학년 막 입학했는데 대학 총학생회장 시킨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홍준표가 오죽했으면 그랬잖아요. 정치의 영역을 그 법률적으로 재단하는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이 한 말 중에 저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협박이거든요. 나 건드리지 마라. 네. 내가 망하면 대통령도 망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 정도까지 상황이 갔으면 내부적으로는 동력이 안 생기죠 지금. 국민의힘은. 또 후보들도 안 좋은데 마치.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또 회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군데 몇 군데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사진을 편수막 돌리고 막 했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요 며칠 동안 이제 공무원을 이제 납기 시간이 있잖아요. 네. 한동훈 지우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각자 도생. 후보들도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의 운명은 마치 황교안처럼 되지 않을까? 4년 전 총선 때 황교안이 총선 끝나고 결국은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와서 정치를 다 모르는 건 아니고 그 뭐 대충 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선거라는 건 확실히 그런 거예요. 자기 지지층 결집해서 최대한 풀로 결집해가지고 이겨내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벌써 이미 저쪽에서는 한동훈파 지지층도 네. 윤석열 파가 갈라져 있기 시작하고 보수 여러 정당들 중에서도 이제 보수 원죄리에 있는 정당들이 한동훈이 배신했다고 하고 그럼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윤석열 지키고 한동훈 지켜서 국민의힘이 앞서가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누구를 좋아하든 간에 지역구 한동훈이 뛰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덜 나오겠죠. 선거 때 계속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리스크 대부분 다 지웠거든요. 네. 근데 이 상대당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국경사회나 이제 맨체스터 일할 때 분쟁 지역에서 일하거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뭐 우크라이나나 뭐 시리아나 이런 분쟁 지역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정도가 지금 상대당 보고 이러면 그 갈등의 내전의 정도랑 그 제가 인도적 위기 현장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격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치안이 무너졌으니까 실제 사람이 죽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 뭐 한국에서도 지금 이 갈등의 정도가 위기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제 소위 언론에서 뭐 친명이다, 반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뭔가 여론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는데 공천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혁신 공천의 결과물로 나왔고 또 여당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윤한 사이 어떤 이걸 적절하게 찍어내기 내지는 찍어 누르기.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민심의 저 아래 이제 잠복해 있던 심판론이 다시 한번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고 아마 이 흐름은 선거 가까워질수록 더 강하게 이제 흐름이 갈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여당은 계속 자중질환하는 네. 이 흐름으로 아마 이번 선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진짜로 탑을 던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부업. 국민의힘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경기도 열석도 못 건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계속 악순환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저쪽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는 지지층들은 엄청 동요하는 거고 그들은 의도를 이렇게 해서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면 저쪽은 투표율이 저쪽 사람들은 투표를 덜하게 돼 있어요. 네. 정청래 최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 있죠. 정당은 선거 앞두고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야 지지층들이 다 투표장에 나온다. 네, 그러네요. 그 지금 이제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4년 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네. 언론에서 엄청 하여튼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다가 선거 폭망한다. 이런 분위기로 갔던 거예요. 근데 마스크 대란이 잡히면서 코로나 방역은 한국이 잘하네. 외신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기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4년 전에 마스크 대란은 민주당의 공천 분란이었어요. 근데 이게 싹 거쳤어 지금.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혁신 공천했네. 이게 뭐냐면 외신에서 한국 방역 잘하네.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당황망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즐거운 일이긴 합니다만 집권 여당이라는 게 문제죠. 네. 부끄럽죠. 진짜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게 처방이 잘못된 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시킨 처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동훈의 이제 정치 초등이 잘못 프레임을 잡은 게 뭐냐면 운동권 청산 이거는요. 네. 그냥 지역의 한 지역구의 무슨 몇몇 군데에 자기들끼리의 무슨 선거 구호여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첫 번째 띄운 게 정권 심판이었어요. 아니 그 운동권 심판이었어요. 청산. 네. 그러면서 마포구를 정청래를 때려잡자는 거였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원대로 운동권이 청산되게 돼 있어요. 왜냐?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했던 사람들, 전향했던 사람들이 다 청산되게 돼 있어요. 그 운동권 청산은 그쪽에서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프레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거는 전략과 전술은 다른 거잖아요. 네네.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다른 것처럼. 근데 마치 시행령을 헌법처럼 헌법의 지위에 올려가지고 운동권 심판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이 정치 초딩께서 잘못한 게 뭐냐면 마이크만 잡으면 이재명 대표 욕했잖아요. 네. 근데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 듣는 거예요. 너무 식상하고 근데 so what? 그래서 뭘 할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여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여당을 한 번 더 밀어주고요. 야당은 야당답게 정권이 잘못 갔을 때 비판을 정확하게 했을 때 야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는 못난 야당보다도 못한 모습이 되고 도대체 여당 비대위원장이 야당을 심판하자 운동권을 심판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해왔던 말이 있는데 아주 단적인 예로 저출생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은 뭐 얼마씩 주고 뭘 만들고 어떤 시스템에 놓고를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 아직까지. 뭐냐면 아빠들 출산휴가 한 달.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한동훈한테. 민주당은 이렇게 공약을 냈는데 하니까 한동훈이 한 말이 그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비슷하네요. 그 뭐가 좀 나아지는 상황이 와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에 한동훈 별명이 3번이 3번. 연설 3번 이상 못한다. 내가 말할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저희가 네. 저나 이제 이용 변호사님이나 정치 신인이잖아요. 저에게 많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정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싫은 거지. 상대방 보고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따라간 거니까. 요거를 이제 5글자로 하향평준화라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죠. 정도의 공약을 갖고 네. 여기에 국민의힘이 따라 올라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공약이 또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anything but 문재인, anything but 이재명이다 보니까 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세금 타령하고 있는데 지들은 또 한쪽에서 부자 감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자기 부자들한테만 세금 깎아주는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게 이번 선거가 공약 정책 선거가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계급 투표되고 진짜 복지국가 가려면 모든 선거가 공약 선거 돼야 돼요. 민주당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이렇게 냈다 했는데 아 이거 좋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찍고 야 이거 국민 다 세금인데 아빠들 출산휴가 한 달이면 척하지 하면 국민의힘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질이 민주당이 이길 거고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일이 많아질 거고 이 구조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건 순전하게 윤석열 때문이에요. 맞아요. 최소한 21대 대선부터는 공약 선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번 대선 때 있잖아요. 공약 선거를 아예 못했어요. 네거티브 맞아요. 때문에 이재명의 정책이 다 가렸던 거예요. 이 분석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 신인들한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야 이제 대학에 있었으니까 정책 전문가로 들어오게 돼서 정말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멋진 정책들 만들면 그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에 이제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메가시티 반도체 메가시티 공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어서
이제 저희가 경기 남부 후보들끼리 모여서 저희는 이제 실제 경기도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초연결 경기도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이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제안들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워낙 이제 구호로만 그치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우리도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를 거꾸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이제 구호로만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걸 내놓고 그걸로 승부를 하지 않으려니까 저희한테 똑같은 오해를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상식이 그래도 총선인데 그리고 지역 정책을 가지고 다루는데 이게 이렇게 빈약하게 나갈 줄은 저는 진짜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네.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사실은 그게 네. 나라 망하는 소리잖아요. 네.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비교해서 그럼요.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는 확실히 하향 평준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무리 공약 내봐야 언론이 안 받아줘요. 말초적인 이야기.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갈아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나라 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청산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청산론, 심판론, 뭐 야당 견제론 이것은 다 여당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야당의 언어, 야당의 주제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책임 야당의 민주당한테 정권 넘기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에 왔어요 지금. 어제 윤석열이 네. 문재인 정부 탓을 한번 더 하더만 정권을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지금 2년이 지나가는 마당에 그리고 실제로 세금 얘기하셨는데 부자감세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법인세, 뭐 종부세, 양도소득세 수십조씩 지금 날아가고 있는 마당이 오히려 이제 근로소득세는 막 1조 증세가 되고 있는 마당이고 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막 엄청난 뭐 이 사실상 선거운동 하면서 공약들 막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900조 이상이랍니다. 추산을 해보니까.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근데 상황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평택병에 김현정 후보가 와서 한 말인데요. 윤석열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공약을 남발하면서 입으로 뭐 천조 썼어요. 네. 천조국 됐어 우리가 이제. 네. 근데 문제는 그 돈 지자체가 써라. 결론은 그거랍니다. 아이고. 지자체하고 민간 기업이 써라. 나는 여기다가 말로 설계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말은 돈이 안 든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을 훨씬 적게 주니까 네. 내려온 게 없어갖고 지방자치들이 이제 복지 정책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조를 입으로 쓰면서 지자체가 해라. 이건 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어떤 인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표가 오겠지. 굉장히 단편적이고 저급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평생 검찰을 했지 않습니까? 또 검찰총장을 하고 그러니까 다 잡아들이고 족치고 압수수색하면 다 꿇는다. 네. 이런 생각이고 본인이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본인 특수검사 빼고는 다 자기 발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야 그 사람 뭐 아이고 뭐 학식이 뛰어나든 뭐가 설령 노벨상을 받 야 내 앞에 오면 다 떨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국민을 동행의 대상이 아니라 발밑에 두고 끌고 다니는 그런 걸로 심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디 수사해 보면 전문가잖아. 네. 금융수사하면 뭐 금감원 보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다 아는 거야 지금. 노동사건 그런 검사들 다 데리고 있었어. 수사한 검사들 다 내가 데리고 있어. 난 다 전문가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55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분야들마다 사고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했어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하고 미래학을 하니까, 근데 왜 이 정부가 이렇게 과거형일까? 근데 검찰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다 과거에 집중하는 일이더라고요. 과거의 잘못을 캐고 그렇죠. 과거를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러고 현재를 진단해 버리는.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은 반대잖아요. 이제 다가올 기술들 보고 새로운 가설 세우고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던지고 그걸 또 검증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직업군에 따라서 이런 정치들도 반영이 되는지. 근데 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봐야지 그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고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데 검찰은 사실 과거형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네. 보세요. 대학 때 학생 운동했죠. 네. 그럼 사람 조직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단하고 뭐 이런 거 투쟁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옥중 투쟁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했어요. 네.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지?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네. 말을 잘하는 법은 그분들이 원하는 말이 무엇이지 이거 생각하라고 역지사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연습을 많이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체화되는 거잖아요. 그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유권자들 선거운동을 할 때도 네. 가요. 그러면 할머님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유모차 같은 거. 네. 다리가 아프시니까. 그럼 저거 끌고 가면 저는 뭘 보냐면 이 유모차 끌고 가는 게 낡았나 안 낡았나 이런 걸 봐요. 경로당 가면 저는 옷을 봅니다. 할머니들. 왜요? 그리고 화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피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뭐냐면 오늘 제가 합정동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20년 전부터 제가 정치를 했는데 20년 전, 10년 전, 지금 경로당 분위기가 다르다. 옷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자네 정치해볼 생각 없나? 옷 색깔이 달라지고 내가 했어요. 예리해. 할머님들 피부가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 10년 전보다. 그리고 화장하고 오는 할머니가 요즘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농담을 했습니다. 80 넘으면 경로당에만 오지 마시고 천안까지 지하철 공짜니까 김밥 싸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이트 하시라고 놀러 다니시라고 괜찮다고. 거기 가다 보면 오선도 나오고 식물원도 나오고 그렇지, 막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우선 중간에 내리시고 그렇죠. 저기 가다 보면 원천까지 가시는 거예요. 1호선 끝까지 가면은. 근데 정말 의사들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볼 때 환경을 먼저 살피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플 가능성이 높은지가 느낌이 오니까. 그리고 보건학자들이나 이제 역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건강 문제를 볼 때는 지역 사회적 환경들을 살핍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철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하게 그분들을 살피시는데 이게 주어진 환경들을 그리고 살피시는 것 경로당에 같아요. 다니면 20년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경로당에 가면 흔히 100세 할머니를 봅니다. 그 70대 할아버지는 담배 심부름 하는 나이. 그렇죠. 그리고 아들 버리시- 웬만하면 80이 다 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90 전후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100세는 볼 수가 없었고 90세 전후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0세 오늘 어제 계속 경로당 다니는데 그 심심치 않게 아유 정의원 나 90이야, 90 하나야, 90셋이야. 아유 나 한 살만 더 먹으면 90이야. 진짜 그렇게 많아요. 야, 그 평균 나이가 여성 같은 경우는 80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90 산다는. 그렇죠. 그러면 남아 있는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런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민주당 같은 정권이 진정성 갖고 변하지 않고 40년 정도를 꾸준히 집권해야만 진짜 복지국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웨덴처럼. 근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폐지 줍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네. 동네에. 제가 이번에 공보물에 폐지 줍는 할머니 두 분하고 앉아서 활짝 웃는 사진을 내가 넣었어요. 그분들한테 동의서도 다 받았어요. 이거 공보물에 넣어도 되냐? 그랬더니 한 분이 폐지를 계속 주는데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폐지를 줬거든요. 근데 1kg에 40원 합니다. 박스. 아이고.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보통 이거 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 손주 그냥 과자 사주게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당에 기부를 한대. 성당에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자기 만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 주어가지고 자기가 그래 몇 푼 안 되지만 나 성당에 기부해 그러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한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뭐. 같은 입장에서는
한국이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를 보고 일을 하는 직종이잖아요. 미래학을 전공하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아니면 팬데믹 문제나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위기처럼 다가오거든요. 저희가 팬데믹만 해도 사회가 흔들렸는데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나면서 고령화된 사회에 일할 인력은 적고 팬데믹과 극단적 기후가 동시에 왔어요. 동시에 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100%올 미래니까. 그럼 우리 사회의 경제나 이게 서울은 버티겠죠. 그럼 지방 도시들이 버틸 수 있나? 버틸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기울이고 이제 힘을 모으고 좀 더 장기적 로드맵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과거형 정부니까. 알겠습니다. 예. 야, 그 혹시 우리 차지호 후보님께서는 4년 후에 본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4년 뒤에요. 어쩌는 소리예요. 어쩌는 소리고 지금 마칠 시간이 돼서 이제 자 어쨌건 오늘 아니 두 분이 지역도 좋고 좋아요, 괜찮아요. 무엇보다 후보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돼 있어서 재선에 여유 있게 본인 이렇게까지 앞서가 예,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을까. 우리 아니 공식 선거 운동도 안 시작했구만. 자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그 후원금 많이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진춘식님, 푸나님 수정해 주세요. 세 분께 후원했어요.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해 주세요. 정청래 의원님 절주가 아니라 제가 총선까지 후원하고 돈이 없으니 술을 안 먹겠다는 뜻입니다. 아, 정청래 의원이 술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후원 다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총선 끝날 때까지는 안 드시겠다고.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나오신 두 분께 짧게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와 아이 컨택. 네. 저희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씀 못 하신 말씀 짧게 할 기회 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예. 예. 인천 서구를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전략 공천을 받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용우라고 합니다. 정치 시작한 지 1개월 정도 됐고요. 1년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후원도 그렇고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분들 말씀도 그렇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 문제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대표자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어떤 미래 과제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를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삶의 어떤 편익을 민생을 좀 펴나가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아침잠이 많은데도 요새는 막 눈이 저절로 떠져가지고 이 기운으로 4월 10일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회가 준다면 또 열심히 여러분들 만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차지호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에 이제 공천받은 차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천받기 전에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와 활동들을 해왔고 그 전에는 국경 없는 사회 등을 통해서 인도주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미래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과 오산 모두 굉장히 변화의 물결에 놓이게 될 거고 그 중에는 굉장히 큰 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뿐만 아니고 전문가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이런 큰 다음 10년의 큰 변화의 와중에 그 제가 가진 전문성과 생각들을 가지고 미래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뜻한 바 있어서 나와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이번 선거가 통과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의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저는 오늘 스킵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로써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아주 불가피한 한두 분 빼고는 목표한 대로 영입 인재 모두 다 인터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초심 잃지 마시고 저는 대부분 다 국회로 들어가실 거라고 보는데 초심 잃지 마시고 더 좋은 정치 하시는 것이 사실은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당원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다. 네. 그래서 4년 후에 최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 못 하셔가지고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4년은 금방 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날에 정말 우리 당원들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